지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7시 50분. 어머니 정분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50세인 간호사 지연에게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보낸 후에도 이 시간만큼은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의 일정한 패턴이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엄마, 또 나가세요? 지연이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행동이 더 궁금했죠. 응, 잠깐 산책 좀 다녀올게. 정부는 늘 그랬듯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현관 신발장에서 평소에 신던 편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어딘가 서두르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40년간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아온 분이었죠. 5년 전 은퇴한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여전히 활기차게 지냈는데 작년부터 혈압과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어머니가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서는 걸 보며 오히려 건강 관리를 잘하신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에도 가을바람이 차갑게 부는 저녁에도 심지어 눈발이 날리던 겨울밤에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정확히 8시가 되면 집을 나섰거든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시간도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죠. 항상 밤 10시 30분에서 35분 사이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확히 어디로 산책을 가시는 거예요? 요즘 정말 시간이 너무 규칙적이시잖아요. 마치 약속이라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죠. 정부는 외투를 입던 손을 잠깐 멈추고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듯한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는 것 같은 기색을 느꼈습니다. 평생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서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나이 들면 몸이 굳어지잖니. 계속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정분의 대답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미묘한 행동 변화에서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느꼈거든요. 하지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지연에게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의문까지 깊게 파고들어 확인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도 새벽 6시부터 출근해야 했거든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너무 오래 돌지 마시고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정부는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미소마저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어머니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다른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 동네를 천천히 산책할 때와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어딘가 급한 듯 하면서도 확고한 목적 의식이 있어 보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치 늦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연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어머니가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은퇴 후 집에만 계시던 분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신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어머니의 귀가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휴대폰 시계가 10시 32분을 가리킬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죠. 마치 잠든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한 세심한 배려였지만 지연에게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동네 산책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 관리, 너무나 조심스러운 귀가 행동이었거든요.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머니의 행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정부는 어김없이 같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고 10시 30분경에는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규칙적인 패턴이었어요. 지연은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 미경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들어와.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규칙적인 생활이 좋은 거 아니야? 미경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지연의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환자를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구급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던 중 평소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되었죠. 운전기사가 교통체증을 피해 시골길로 우회하면서 말이에요. 구급차가 마을 외곽의 좁은 도로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지연의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어요. 10년 전에 폐교된 마을의 옛 초등학교였죠. 낮에는 을씨년스럽고 황량해 보이던 그 건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전기가 끊어져 있어야 할 건물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불 켜진 거 맞죠? 지연이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폐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가끔 불 켜져 있더라고요. 뭔가 하는 모양이에요. 운전기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폐교 정문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거든요. 분명히 어머니 정분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지연은 환자 후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폐교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 왜 그런 곳에 가시는 걸까?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아직 잠이 안 와서. 어서 들어와. 정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산책은 어떠셨어요? 날씨가 쌀쌀했는데. 응, 괜찮았어.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 정부는 대답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경계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혹시 산책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만나세요? 동네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말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떠봤습니다. 정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마주치는 사람들이야 있지. 인사 정도는 나누고 그러지 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지연은 더 이상 묻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평생 자신을 믿고 의지해온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지연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폐교의 불빛, 그곳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어색한 대답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지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폐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였습니다. 그 궁금증은 지연으로 하여금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지연은 어머니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물건들, 돌아온 후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옷에 묻어있는 낯선 냄새까지 말이에요.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어머니의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분필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분필 가루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산책에서 분필 가루가 묻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 작은 발견은 지연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고 그것은 분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폐교, 분필,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모른 채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금요일 저녁, 지연은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몰래 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거든요. 오후 7시 55분, 정분이 평소와 같은 외투를 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따랐어요. 어머니는 마을 중심가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역시 목적이 분명해 보였죠. 15분 정도 걸어가니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폐교였어요. 지연은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기고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정부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정문의 자물쇠를 열었어요.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긱. 오래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교정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었죠. 지연은 담장 너머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이 이기지 못한 지연은
담장을 조심스럽게 넘어 학교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뒤쪽 창문들은 커튼이 쳐져 있지 않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낡은 교실 안에는 30명 가까운 노인들이 오래된 학교 책상에 앉아 있었고 칠판 앞에는 어머니 정분이 서 있었어요. 칠판에는 야간 문화교실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아와 어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폐교에서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도 혼자서 아무의 도움 없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돋보기를 쓰고 글씨를 따라 쓰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입술을 움직이며 소리내어 따라 읽고 있었어요. 김춘식 어르신, 이번엔 사과를 써보세요. 정분이 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옷을 어떻게 쓰는지 또 까먹었네요. 김춘식이라 불린 노인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정부는 칠판에 시옷을 크게 써가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을 가족에게까지 숨기신 걸까? 수업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노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우리 나이에 글을 배우게 될 줄 몰랐네. 선생님 덕분에 손자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시며 건강을 걱정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머니는 40년 전 현직 교장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정분이 칠판을 지우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일어나며 정분에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집에 조심히 가세요. 진심 어린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담장 너머로 돌아가 어머니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왜 이것을 숨기셨을까 하는 의문이 교차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지연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10시 35분 정분이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 정부는 평소와 같이 대답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아마 수업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혹시 요즘 뭔가 특별한 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 지연이 넌지시 떠봤습니다. 정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큰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까지
어머니가 칠판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에는 은퇴한 노인이 아닌 여전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지연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폐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마지막 학생이 떠나고 정분이 혼자 교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지연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분필을 떨어뜨릴 뻔했죠. 지연아, 여기 왜 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구나. 엄마, 왜 이런 좋은 일을 숨기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냥 산책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였어. 마을에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정분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한 할머니가 상품 표시를 읽지 못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본 것이 시작이었어요. 도와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몇 분께 한글을 가르쳐 드렸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 정분의 목소리에는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간섭이 따라올 것이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예전에 근무했던 폐교의 열쇠를 구해서 조용히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학생들은 모두 어떤 분들이세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부는 교실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앞자리에 앉으시는 김춘식 어르신은 80세인데 평생 농사만 지으시느라 학교를 못 다니셨어. 그분 옆에 계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어릴 때 6.25 전쟁 때문에 학교가 폐교돼서 글을 못 배우셨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각자가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어떤 분은 전쟁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남자 형제들만 학교에 보내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쳤던 거죠. 지난번에 이술래 할머니가 처음으로 당신 이름을 제대로 써보시고는 펑펑 우시더라. 내 이름을 처음 써봤다면서 말이야. 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걸 왜 우리에게까지 숨기신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면 자랑하셔도 되는데. 지연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너는 병원 일로 바쁘고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정분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혹시 반대할까 봐서.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일 하는 걸 무리라고 생각할까 봐서 말이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퇴 후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신 것도,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신 것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 모든 걸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교재 준비부터 시작해서 수업 계획, 그리고
이 건물 관리까지.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쉽지 않아. 특히 겨울에는 난방도 문제고 교재도 직접 만들어야 하고. 하지만 학생들이 조금씩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때마다 보람을 느껴. 그때 지연은 더 중요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기료며 난방비며 교재비까지. 정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불안감을 주었어요. 엄마, 설마 개인 돈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게 정분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지연의 예감이 적중했어요. 어머니가 은퇴금과 연금으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 그럼 엄마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나야 별로 쓸 일도 없고 이런 일에 쓰는 게 더 의미 있잖니. 정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지연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셨다니. 지연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저도 도울게요. 이런 좋은 일을 혼자 하시게 둘 수는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분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혼자. 지연이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약속대로 가끔 폐교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어요. 간단한 교재를 복사해 주거나 교실 청소를 함께 하거나 학생들의 숙제를 확인하는 일 등을 도맡았죠. 어머니와 학생들 모두 지연의 도움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 평소처럼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폐교 정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큰 목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정부는 분필을 든 손을 그대로 멈춘 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청 건축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는데요. 몇 명의 공무원들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이 건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게다가 허가 없이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요. 공무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글 배우는 게 죄가 되나?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즉시 이곳에서 나가주시고 앞으로는 이 건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말은 단호했어요. 정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단순한 문화교실이에요. 아무런 영리 목적도 없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 사용 금지된 곳이거든요.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공부해야 하나요? 김춘식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받아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 내로 이곳을 완전히 비워주세요. 그리고 열쇠도 반납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통보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학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정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지만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선생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분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어요. 학생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는 말들을 남기며 떠났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지연과 정분만 교실에 남았을 때 정부는 드디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네. 엄마, 괜찮아요. 다른 곳을 찾으면 돼요. 지연이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통장 사본을 보게 된 거예요. 잔고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예요? 지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전기료, 난방비, 교재비, 간식비까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은퇴금은 물론이고 매달 받는 연금의 대부분까지 이 야간교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활도 생각하셔야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정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할머니들을 봤니? 손자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된 할아버지를 봤고, 그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문이거든.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실망한 학생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지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어머니와 달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기로 한 거예요. 병원 동료들, 지자체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까지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실망한 얼굴을 떠올리며 지연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병원 동료들과 상의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을회관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들로 가득 찼고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시설은 종교색이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정부는 며칠째 우울한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선생님, 언제 다시 수업해요? 새로운 곳은 찾으셨어요? 하는 간절한 목소리들이었죠. 하지만 정부는 아직 찾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오니 어머니가 방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업 자료들을 상자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뭐 하세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이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정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어머니가 정리하고 계신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한글 카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진도를 기록한 노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의 사연을 적어 놓은 일기장이었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지연이 노트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노트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김춘식 어르신은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아와서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 박순자 할머니는 딸만 둘을 두어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천대받으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혼자 사시게 된 이유로는 외로움이 많으셨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분의 감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을 열어드리는 일이다. 내가 남은 생을 걸고 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단순한 취미나 봉사가 아닌 인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귀중한 일이 돈과 장소 문제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말이에요. 엄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니. 돈도 없고 장소도 없는데. 정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시게 둘 수는 없다고, 자신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엄마, 제가 해결해 볼게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병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은 지연의 이야기에 감동하셨고 병원 교육실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병원은 노인분들이 오시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은 취지는 좋지만 예산 문제와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지연은 실망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연은 대학 동창 중에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친구 은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정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지연아, 우리 복지관에 작은 강당이 하나 있어.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비어 있거든. 한번 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 은정의 제안에 지연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강당 사용을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복지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연은 급하게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장소를 찾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관장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정분의 목소리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어요. 정말이니?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은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감격해 하시며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표하셨죠.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하지? 나는 이미 거의 다 써버렸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일부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울게요. 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왜 그런 부담까지 져야 하니? 정분이 미안해 하셨어요. 엄마, 이건 엄마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일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지연은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기쁨은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선생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새로운 곳이 어디예요?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관은 폐교보다 조금 멀었고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았거든요. 몇몇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시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만족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사회복지관에 일찍 도착해서 강당을 준비했어요. 폐교에 비하면 시설이 훨씬 좋았지만 어딘지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추억이 쌓인 그 오래된 교실이 그리웠거든요. 오후 7시 30분 학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몇 분은 오지 못하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었죠. 평소 30명이던 학생 수가 2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김춘식 어르신은 안 오시나?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셔서 오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정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마음도 무거웠어요. 장소 문제로 일부 학생들을 잃게 된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온 학생들만이라도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분이 칠판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다시 찾은 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지관의 칠판이 더 크고 깨끗해서 글씨도 더 잘 보였거든요. 이술래 할머니,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정분이 90세인 이술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술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시옷, 아, 리을, 아, 이응.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박또박 쓰여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분이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때 이술래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자가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손자가 보낸 편지인데 그동안 남한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읽고 싶어요. 지연이 편지를 받아서 큰 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여기 날씨는 좀 춥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곧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들은 이술래 할머니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어요. 우리 손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네. 이제 답장도 써줄 수 있겠어. 교실 안의 분위기가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사연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들한테 편지 한번 써보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만 짓느라 바빠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혼자 읽고 싶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했거든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새삼이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일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복지관 관장님이 강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수업하시는 모습을 잠깐 지켜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네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장님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교재비와 간식비는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들도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분이 깊숙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떠세요?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정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한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오늘 이술래 할머니 보셨죠? 손자 편지 읽으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정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게 아니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거든.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어머니가 다시 활기를 찾으신 것에 대한 기쁨 때문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어요. 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이술래 할머니가 손자 편지를 읽으며 흘리신 눈물, 박순자 할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이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소중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된 야간 문화교실은 이제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소문이 나면서 학생 수도 다시 늘어났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일을 마친 후 거의 매일 복지관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돕는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자신도 이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보람 있는 일이었거든요. 지연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어느 날 정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지연을 불렀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야간 교실이 올해의 우수사회 공헌활동으로 선정됐대. 다음 주에 시상식도 한다고 하고. 정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지연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대단하시네요, 엄마.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너도 함께했고, 복지관에서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이지. 정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시상식 날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구청 대강당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야간교실 학생들도 단체로 참석해서 정분을 응원했습니다. 정분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지역의 문해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치사를 하며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어요.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가 정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40년간 교육에 몸담았으니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정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학생들이 원하시는 한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딸도 함께 도와주고 복지관에서도 지원해 주시니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어머니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서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정분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엄마,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게 숨기지 말아요. 이런 좋은 일은 함께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그럴게. 사실 처음에는 실패할까봐 걱정돼서 말 못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네. 그날 저녁 수업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복지관에서 케이크와 음료를 준비해 주셨고 학생들도 각자 준비한 편지를 정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술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세의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김춘식 어르신도 편지를 읽었어요. 선생님, 저는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손자들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하나의 편지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학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워주시니까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정분도 감격해하며 말씀하셨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일을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폐교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그 건물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이제는 전체 지역을 밝히는 큰 빛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내일도 가르치러 가시는 거죠? 지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난 지금도 밤마다 가르치러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일이야. 정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